이변이 속출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내지는 뭐 다 생각대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 당이 텃밭으로 자신하던 지역에선 오히려 또 역전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 4.27 재보선 결과가 불러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원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이변이 속출했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번 선거 결과 뭐 대부분이 분석하듯이 민주당은 승리, 한나라당은 참패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장에 이제 그 한나라당이 텃밭이다 내지는 뭐 네. 천당 아래 분당이다라는 식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그 어떤 텃밭으로 여기던 분당을 지역에서 참패를 했고요. 예. 또 강원지사 선거는 사실 그 초반에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굉장히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죠. 결국 거기서도 패배를 했거든요. 사실 그 경남 김해을에서 김태호 당선자가 지금 나오긴 했지만 예. 사실 그쪽도 초반에 보면 그 굉장히 그 뒤지는 상황이었고 네. 심지어는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러 네. 그 지역구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참 한나라당 깃발을 내걸기도 어려울 정도의 민심이었는데요. 예. 그것은 아마 김태호 당선자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완패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궐선거 자체가 재보궐선거 자체가 정권 심판으로 가면 여당에게 불리하다라는 네. 어떤 속설이 있는데 네. 이것을 그 여당 스스로가 강재섭 전 대표를 내세우고 또 네. 그 김태호 총리 지명자까지 되었던 김태호 전 지사를 내세우고 또 그 언론사 사장 출신의 네. 예. 엄경 후보를 내세우면서 판을 키우는 바람에 결국은 네. 정권 심판 선거로 간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당이 긴장하는 이런 경우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투표장에 국민들이 나갈까봐 겁내는 그런 정권 밑에 살고 있구나 하는 참 참담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만큼 그 집권 여당이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또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재보선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유리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재보선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번 그 선거 공천 과정을 놓고 봤었을 땐 이게 여당 지도부의 실수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노림수가 있었던 건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왜 여당 스스로 이렇게 판을 키운 걸까요? 아마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리라고 당초부터 예상을 했었던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인물론으로 이 어떤 선거를 이끌고 가고 더 나아가서 네. 이제 그 당내 세력 갈등을 이런 새로운 그 주자를 내세워서 한번 헤쳐나가 보자라는 예. 복합적인 그 어떤 작용이 있었고 그것은 네. 결국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죠. 결국은 민심을 잃지 못하고 당내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든가 일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빚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당의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분당을 지역 선거를 이렇게 선거운동 결과를 제가 조금 지켜봤었는데요. 네. 분당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한 한나라당의 과신, 네. 우리나라 중산층은 항상 한나라당 편일 것이다. 또는 네. 대한민국 1%가 사는 부유층이 살고 있는 분당 지역에 한나라당의 몰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자만과 나태가 결국은 이번 결과를 빚어왔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손학규 그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 중산층과 서민의 무너진 삶을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다. 네. 분당에서 대한민국을 바꿔달라 이런 호소력 깊은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유권자를 네.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 강재섭 후보 즉 한나라당 지도부는 분당 지역이 좌파 세력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낙동강 방선이다 이런 식의 과거 민정당 시절의 어떤 구호 같은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선거에 임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중산층 내지는 30, 40대 또 20대의 젊은 층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선거 어떤 과정의 문제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내지는 젊은 층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고
라는 것을 이제 정치 세력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서 국민의 뜻을 좀 제대로 읽고 국민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네.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여론조사 등을 통했었을 때 차기 대권 주자 뭐 선호도 이런 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요. 이번 분당 승리로 뭐 몇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우선에 이번 분당 그 지역 보궐선거에 손학규 대표가 출마하는 과정이 네. 단순히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네. 쟁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예.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모양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인으로서 큰 결정을 하고 크게 네. 자기 운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꼭 그 견지해야 될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야권 통합 내지 단일 야당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네. 유시민 참여당 대표와의 어떤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네. 김해 지역에서 참여당 후보가 탈락을 하면서도 네. 오히려 한나라당의 아성인 분당 지역에서 본인이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거든요. 이러한 예. 모습은 결국 야권 주자로서의 반열에 상당히 그 오르는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거두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오늘 아침이죠.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거 벌써부터 후폭풍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이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공천 과정이 얼마나 그 시끄러웠는지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더 넘어가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네. 이번 분당을 지역 그 보궐선거에 나섰는데요. 심지어는 현역 의원 10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참패로 끝났는데 이러한 그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이 총사퇴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나라당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고 네. 정말 국민이 원하는 당의 모습으로 간다면 한나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또 그만한 인물들이 다시 돌아서 과거와 똑같은 정치를 한다면 다음 총선 대선에도 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울 쪽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태호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이런 언급을 할 정도로 상당히 친노 성향이 강한 그런 그런 인물인데 이번 패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런 아성에서조차 흔들릴 정도로 유시민 대표의 그 입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도 좀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가 물론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출마를 했고 야권 단일 후보로서 선전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외면으로 드러난 선거는 김태호 전 지사와 그리고 유시민 참여당 대표 간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죠. 야권 그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그 경선 룰 협상 과정에서 아주 벼랑 끝 전술을 써서 그렇죠. 끝까지 예. 한치 양보도 없이 결국 유리한 어떤 경선 룰을 만들어서 네. 이봉수 후보로 단일화를 성공시키는 데까지는 갔는데 역시 늘 지적되는 이 유시민 대표의 표의 확장성 문제 즉 일정한 지지층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되기는 참 어렵다는 그런 정치적 한계를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태호 전 지사의 그 어떤 개인기 내지 인물론도 네.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초반에 사실 굉장히 그 뒤처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결국은 그런 김태호 전 지사의 나홀로 선거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혼자서 유권자를 만나서 자신을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지역 민심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결국 야권 연대 같은 경우는 김해을에서는 패배를 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절반은 성공이자 절반은 실패이죠. 예컨대 네. 김해 지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내세운 이봉수 후보에 대해서 그 지역의 당세가 강한 민주당이 전혀 돕지 않았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과연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네. 얼마만큼의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그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결국은 유시민 그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지만 네.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참패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만큼 예.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도 좀 더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야권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적인 요구가 네. 아주 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서는 역전 드라마가 연출이 됐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야말로 엄기영 후보가 상당히 큰 표차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졌고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개표를 해보니까 최문순 후보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광재 효과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각종 그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따라서 엄기영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할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것인데 그 전 단계에서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엄경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네. 우리 결과를 계속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시골 지역에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시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뭔가 파출소에서 부를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이 터놓고 나는 야당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끊기 때문에 예. 실제 이른바 야당 숨은표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과거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광재 지사가 그 실제 그 네. 선거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여론조사에 비해서 지는 걸로 나왔었죠. 20%나 그 네. 더 투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번에 그 이광재 효과 물론 강원도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 이것이 또 민주당 표로도 이어졌을 것이고 또 예.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또 횡행한 데 대한 어떤 강원도민들의 자존심 이런 네. 것이 복합적으로 되었다고 보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 민심이 네. 지난번 구제역 방역을 제대로 못한 이 정권 또 네. 전월세 어떤 난 더 나아가서 지금 물가고 각종 그 팍팍해진 서민의 민심이 네. 과연 이 여당 후보에게 선뜻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주 눈여겨봐야 될 그런 예.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닥쳐올 네. 것으로 보이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각 당이 이용을 하고 또 내지는 민심을 끌어들이는 기폭제로 활용을 할 것인지 주목을 해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